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여기 지워도 될까요? 오늘 수업한 거는 올려놓을 거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저기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못 썼으면 이 장면 잠깐 멈춰서 공격을 적고 우리 한번 적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꼭 내용 공부 한번 하세요. 배운 거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가르쳐 줄 때가 제일 정확하게 알아요. 책을 안 보고 이렇게 가르쳐 줘. 책을 한번 슬쩍 보고 가르쳐 줘. 동생이라는 걸 앉혀놓고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자 지금부터 너한테 내가 그때부터 가르쳐줄게. 가르쳐주다 보면 아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어디를 아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fx가 지금 뭐 책에 있는 그냥 유형별 문제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x 대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2ax 제곱 더하기 이게 1창이 없네요. 4차 함수죠. 4차 함수에서 첫 번째 문제는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 경우 이런 경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값을 하나만 갖는 경우 4차 함수를 대충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있고요.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죠?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극소, 극대, 극소죠? 그래서 얘는 또 뭐예요? 극소죠? 극대는 없네요. 그래서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라기보다 극소만 갖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형태로 그릴 거냐 이 형태로 아니면 여기서는 어떻게? 극대를 가지려고 이렇게 되죠. 알겠죠? 요거는 극대를 갖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로 그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충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면 극대수에서 근을 가지니까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돼? 3개의 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3개. 그 다음에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는 건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면 0이죠. 이거는 Y축이 아니에요. 그래서 0이고 여기서 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생겼어. 뭐 상관없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건데 미분을 해봅시다. 미분을 보면 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제곱이 아니라 x야? 제곱이었지. 미안해요. 만약에 아까처럼 선생님처럼 나오면 좀 잘못 푼 거예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뭐로 묶이냐면 4x로 묶이죠, 그죠? 4x로 묶여서 여기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맞죠? 이렇게 나와요. 자, 반드시 이게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죠. 여기 모르는 미지수가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미지수가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3차 함수는 반드시 1차 곱하기 2차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이 있기는 있는데 반드시 3차 함수는 근을 최소 몇 개를 가져?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은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가기 때문에 어쨌든 근은 반드시 몇 개를 가져? 하나.
그치? 근데 이게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아니면 이쪽 2차 함수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2차 함수가 나와야지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을 못 찾으면 이 3차 함수를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배우진 않았어.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수, 아까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가 4a가 되면 만약에 4x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더하기 만약에 문제가 선생님이 아까 잘못 풀어서 그러니까 1차로 가서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0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그러면 이게 1차, 2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석이 좀 힘들어져요. 그럼 다른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다른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1차와 2차의 곱으로 해석해 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차, 물론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같은 1차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2차를 보는 것이 맞죠. 얘가 되려면 근 하나는 찾았으니까 나머지 몇 개만 더 찾으면 돼? 2개만 더 찾으면 되죠, 그죠? 근데 그게 2차식이니까 얘가 서로 다른 구분을 가져야 돼. 이렇게 근의 상태를 물어볼 때는 항상 판별식을 쓰면 되죠? 판별식이 0보다 근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의 공식이나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죠. 상태만 확인하면 돼요. 실근이다. 그 값을 하나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나왔는데 얘가 더 이상 근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중근이어도 상관없어요. 중근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근데 중근이 돼도 상관이 없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요거는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얘가 중근일 수 있죠. 그렇죠? 간단하게 보면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절반하면 2분의 3이죠. 제곱하면 4분의 9면 있으면 완전 제곱이죠. 4분의 9가 있으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4분의 9. 4분의 9보다 더 크면 더 위로 올라가요. 4분의 9보다 작으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럼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되고 그러니까 4분의 9를 기준. 얘가 중근일 수도 있지만 여기 근 하나가 또 있잖아요. 그치? 얘가 중근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x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얘랑 중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자, 첫 번째 얘가 중근이려면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됐죠? 두 번째 얘가 중근이라면 그러니까 얘가 누가 중근 이상이다. 얘가 중근이라면 여기서 누가 나오면 되면 x가 나오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a가 0이면 돼.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둘 다 봐야 돼요. 그렇죠? 1차, 2차일 때는 여기에 이 1차식이랑 똑같은 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나왔는데 요걸 2차식으로 놓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만약에 중근이 있어 라고 하면 얘랑 중근일 수도 있고 얘랑 중근일 수도 있는 문제예요. 얘랑 중근일 수도 있는데 이건 얘랑 중근이거나 겹치는 얘기라서 다 따지면 돼요. 다 따지세요. 얘랑 중근일 수도 있죠, 그죠? 그걸 다 생각해 보면 돼요. 알겠죠? 5분만 좀 신경 쓰시고 10분만 5분만 좀 나와요. 괜찮죠? 견딜 수 있지. 자, 갑자기 확 진도가 나가서 좀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이 이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수업 공부하면서 함수 많이 배웠죠? 2차 함수 배우고 지수함수 배우고 로그함수 배우고 상합함수 배우고 그랬죠, 그죠? 이 함수를 배우면서 이 흐름이 사실은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최대 최소를 배워요. 그럼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예요. 설명을 여러 개 할 수 없으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 대해서만 좀 한번 해봅시다.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또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최대 최소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제일 큰 값을 최대라고 해요. 제일 작은 값을 있을 때 최소라고 해요. 그래서 3차 함수에서는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전체 구간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구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의역을 잘라주는 거죠. 잘라주면 이제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잘라서 그래서 구간을 잘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닫힌 구간을 줄 거라고 A에서 B까지 닫힌 구간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 안에서 최대 최소 값을 구하세요. 맥시멈하고 미니멈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 나올 때 이제 아까 그 맨 처음에 얘기했던 3차 함수의 박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최대 최소를 뭐 여기하고 이렇게 구간을 확실하게 잘라주는 경우도 있죠. 좀 다시 해볼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구간을 아예 멋지게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물론 그려봐야 돼요. 그냥은 몰라요. 알겠죠? 구간 안에서. 그리고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정쩡하게 자르는 거예요. 요렇게 A, 요렇게 B 이렇게 자르는 그렇죠? 그러면 요 구간만 살아남을 때, 요 구간에서 봤을 때 최대 최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이거보다 클 수도 있죠. 여기 잡으면 크잖아요. 여기 잡으면 작죠, 그죠? 그래서 극대가 최대일 수도 있고 이쪽 값이 최대일 수도 있어요. 3차 함수에서 최소는 얘가 최소일 수도 있고 극소가 최소일 수도 있고 이쪽 A 값이 최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셔야 돼요. 근데 3차 함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멋진 점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미분을 탁 해보서 무함 속에서 3차 함수를 부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치? 그래서 극대값이 여기서 나오고 극소값이 여기서 나오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럼 만약에 구간을 딱 잡았는데 구간이 이 2대 1인 점 안에 있으면 이 값이 최대죠. 2대 1인 점 바깥에 있으면 그 값이 최대예요. 알겠죠? 이럴 때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이 값을 써먹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딱 빨리 그려낼 수 있고 3차 함수 그래프는 다 그려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하고 방정식 부등식은 다음 시간까지는 마무리를 좀 질 건데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 그래프를 그려야 근데 잘 보여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가능하면 그래프를 계속 그리세요. 많이 그리세요.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많이 그리면 함수가 나중에 가면 이렇게 대충 봐주면 이렇게 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뭘 물어보는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문제는 좀 직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자꾸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값이 존재해요. 그렇죠? 물론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얘가 아니지만 전체 구간에서도 최소값이 존재해요. 구간을 잡았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구간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건데 4차 함수는 최소값이 극소 중에 하나에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극소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것도 괜찮죠. 이 극대값이 여기에 가까우면 얘가 최소가 돼요. 여기에 가까우면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면 이쪽이 더 많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쪽에서 멀고 이쪽에서 가까우면 먼 쪽이 이제 극소가 돼요. 이게 최소가 돼요. 그죠? 그래서 얘랑 이 간격을 보면서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2분에서 0 되는 값을 보면 그래프를 자꾸 그리다 보면 도함수에 0이 되는 x값을 구했는데 알파, 베타, 감마가 탁 나왔어. 바로. 운 좋게. 요 사이의 간격들만 잘 보면서도 얘가 어디가 극소고 어디가 극소이면서 최소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래프가 눈에 보여요. 알겠죠? 이게 멀어지면 이쪽으로 좀 올라가면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눈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최대 최소는 그래프 문제를 보면서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이 좀 풀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제일 까다로운 활용 문제가 나오죠. 최대 최소 문제는 활용해서 나와요. 활용해서 나와. 이거 하나만 조금 정리해주고 한 문제만 좀 정리해주면서 풀어봅시다. 오늘 최대 최소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활용 문제예요. 여기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y는 114페이지의 8번 문제예요. 필수 문제 써줄게요. x제곱 예, x축과 이거와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내접하고 둘러싸여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접하고 둘러싸인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자 봅시다. x 마이너스 그러니까 x 제곱인데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지?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뭐 볼 거 없이 여기가 마이너스 3하고 3의 근을 갖는 건 알겠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이 함수와 x축을 접하게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그리래요. 이 넓이가 어디를 그릴 때 제일 커져?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조건에 맞도록 여러분이 식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 식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넓이라는 함수를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뭐 t라고 놓읍시다. st를 구하는 문제. 알겠죠? 여기가 t라고 놓으면 여기 함수 값은 바로 9 마이너스 t 제곱이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음수로 가 있으면 넓이는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그거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럼 얼마겠어? 2t죠? 여기가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죠?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은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죠? 여기가 2t. 따라서 이 넓이 st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2t의 9 마이너스 t 제곱이 바로 넓이의 함수예요. 됐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t를 3에서 그렸다고 생각해 봐. 그럼 직사각형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직사각형이 아니죠, 그죠? 높이가 얼마야? 여기서 이렇게 그랬어. 높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죠? 높이가 없어요. 여기 그냥 이렇게 찍 선 든 거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높이가 없어요. 높이가 없으니까 넓이가 얼마야? 0이죠, 0이. 그래서 이게 아마 문제에서 이 함수에서 이게 양수로 안에 있어야 돼서 x의 범위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x의 범위가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3까지 가는 거예요. 그까지 가봐. 그럼 여기가 얼마야? 0이죠, 그죠? 이게 만약에 t를 하나도 안 갔어. 0이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높이를 제일 키우는 건, 그러니까 밑변을 제일 키우는 거, 가로를 제일 키우려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럼 높이가 얼마가 돼? 0이 되죠. 그래서 넓이가 0이에요. 이번엔 높이를 제일 키우려면 여기 있으면 되지, 그지? 그럼 가로가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넓이가 0이죠. 그래서 이 함수는 잘 모르겠지만 0일 때 0이고 3일 때 0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게 그 다음부터 생기잖아, 그치? 생기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여기 어딘가에서 뭐가 생겨? 최대값이 생겨요. 그때가 최대가 생겨요. 사실은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래프도 다 그려야 돼요. 원래는 이게 어디서 최대가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해봅시다. 이걸 하면 굉장히 좋네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의 형식. 양수의 형식.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의 형식. 음수죠? 음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형식. 이게 ST. 자, 요거 이제 미분해서 뭐 구하면 돼?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대를 찾으시면 돼. 여기 극대 값을 찾으면 바로 여기 값을 찾으시면 이렇게 생각해서 2분의 3 아니니까 여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2분의 3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럼 이제 요거를 찾는 거잖아. 그치? 미분하셔야지. 미분해서 S. 그래프 안 그리면 여기서 미분해서 풀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해도 되고 여기 어떤 t 마이너스 2t 세제곱이니까 6t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로 묶어내면 3 마이너스 t. t가 얼마일 때? 그렇지. 이거 잘못했나? 제곱은 잘못했어. 여기 3이네. 맞죠? 이 세제곱 돼. 28제곱 8 마이너스 3점. 이거 선생님이 잘못했네. 이거 S 0하고 t 마이너스 t 3일 때가 잘못 푼 것 같은데. 이게 제곱이죠? 그렇죠. 세제곱이니까 선생님 잘못했어. 맞죠?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근데 플러스 루트 3이면 여기 찾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3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2 루트 3에서 3 하면 루트 3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12 루트 3이 최대값이에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기억이 나서 미분해서 이렇게 푸는 건데 기억이 나서 이 그래프를 딱 그려냈어. 그랬더니 또 기억이 나네요. 이게 몇 대 몇이라고 그랬지? 이게 대칭 완전히 여기 전대칭으로 여기 있을 때 이 근과 이 극대값의 거리가 1대 루트 3이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1대 루트 3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가 3이니까 이걸 1로 보면 1대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3에다가 루트 3배를 하면 바로 그냥 답이 나와. 여기 루트 3에서 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뭐 미분도 굉장히 빠르지만 그냥 함수만 보고도 루트 3일 때 그때 값이 생겨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실제로 이 함수가 지금 다시 선생님 좀 그래프를 그리면 0일 때 0이 되고 3일 때 3이 돼요. 그래서 그때값만 찾으면 되는데 이 넓이가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넓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쪽이 1.7일 때, 루트 3일 때가 최대값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함부로 속단하면 안 돼요. 여기서 0이 되니까 2차 함수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3차 함수라서 약간 치우치고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극대값을 구하려면 미분해서 0 되는 값. 루트 3. 루트 3 집어넣어서 넓이 구하시면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잠깐 쉬고 도형은 계속 풀어보세요. 도형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진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잠깐 하나만 더 하고 그냥 좀 할게요.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이런 원뿔에 여기 이게 원 기둥을 이제 접해가지고 원 기둥을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되겠죠? 그럼 이제 원 기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여기서 축을 하나 놓고 여기를 이제 t라고 놓으면 돼요. 여기 문제가 이게 6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까지
높이는 얼마냐면 12래.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t를 넣든 x를 넣든 여기서 이 기준으로 여기가 t가 나오고 그럼 밑변의 넓이가 나오죠, 그죠? 이거는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t 제곱 이렇게 나와. 그렇죠? 근데 높이를 구해요. 이 높이. 이거 이렇게 높이 어떻게 구해요? 이거 함수도 안 주어져요. 이거 달몸으로 구하는 거예요. 잘라내서. 그래서 여기를 잘라내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정 가운데를 싹 잘라내면 이거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2인 이렇게 잘리겠죠, 그죠? 거기에 누가 지금 들어가 있냐면 지금 원기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럼 난 지금 얘를 알아야 되잖아. 여긴 t라고 났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t가 되는 거죠. 그럼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를 구하는 거지. 어쩔 수 없죠. 이게 6대 t는 12대 요거 구할 수 있지, 그치? 근데 나는 진짜 구해야 되는 건 이 값이니까 12에서 얘를 빼주면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여기가 t면 여기가 6-t니까 6대 6-t는 뭐 12대 요놈이 뭐야 해도 돼. 그래서 높이를 구하는 거야. 이 높이를 구하면 이게 t의 함수로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밑변은 요거고 xt를 곱해주면 부피의 함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얘가 최대가 되는 값은 다 t의 함수니까 v''t의 극대 극소를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여기가 되면 t가 0 잡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0이죠, 그죠? 부피. t를 여기까지 오면 0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어딘가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극값이 바로 최대값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풀면 돼요. 이해됐죠? 좀 연습해서 하세요. 여러분 루트는 미분 못해요. 알았어요? 최소 거리 구해라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의 최소 거리를 구하세요 라는 활용 문제가 있는데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근데 거리의 최소값을 구했더니 거리가 루트가 나왔어요. 어떤 함수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변 제곱해서 L제곱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제곱의 최소값이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볼 수 있죠? 거리가 제일 작을수록 제곱해도 제일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루트 미분 못하니까 그런 건 제곱해서 미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t값 구하고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하시면 돼요. 루트 미분은 나중에 이렇게 심화 비정에서 나오는데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방정식 부등식을 한 번에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어느 정도 좀 하고 나면 문제 한번 쭉 처음부터 좀 붙여서 보고 그 다음에 적분을